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시청자 여러분, 아니 이 후보 데리고 와라.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그래 데리고 올게요. 네.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네, 댓글 남기기 전에 네. 구독, 좋아요는 누르고 왔어요. 사람 형치가 있어야지 말이지. 방수만 낼름 먹어버리고 그냥 딱 피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 한번 불러볼까요, 이분? 뭐 누구를 불러? 뭐 국회의원을 네. 이제 출마를 결심을 했다고 해가지고 아. 개인적으로 좀 알다 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한번 불러볼까 싶습니다. 아 누굽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 영남TV의 박상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리 3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윤정섭 대표님 네. 보수의 새로운 희망 오. 정치 주크박스 보세이 정주박 프레시가이 윤정석 아. 예. 오늘 이거 스케줄 끝난 이후에 네. 혹시 어디 저기 조방 호박 나이트 어떻게 뭐 예. 그러면 뭐 챔피언이라도 어떻게 뭐, 한번 뭐 땡깁니까? 돼지 엄마 한번 오늘 뭐 찾아가야 됩니까? 네. 대표님 오늘은 예. 요즘 장안의 화제죠. 영화 서울의 봄. 어.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네. 네. 제가 이제 여러분 예. 전두광이다. 실패하면 반란,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대사 아시네.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다. 강력한 누군가가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니까. 라는 어떤 그런 짤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말씀을 네. 목소리도 비슷했어요. 아, 억양이나. 감사합니다. 예. 서울의 봄 뒷이야기. 이 주축, 예. 이 핵심 세력들을 통칭할 때 하나회 멤버라는 그렇죠. 하나회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회 척결에 대한 부분 오늘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11.6 사태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이거든요. 네네. 이게 좀 왜 일어났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풀어봐야 될 건데 네. 당시 우리나라 이제 유신 정권 말기 당시에 상황들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네. 일단 뭐 미국과의 갈등이 있었고요. 네. 이제 카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반전 운동들이 좀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월남전 당시에 미국의 패전으로 끝나면서 네. 이제 전쟁 같은 거 좀 하지 말자. 뭐 히피들 나와가지고 뭐 기타 치면서 전쟁도 싫다, 나라도 싫다, 뭐 그런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사실 그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 간의 대립이 있던 한국과도 마찰이 생겼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장의 공산주의자들을 좀 쫓아내야 되는 그런 이제 입장이 있었는데 그 아무래도 이제 카터 행정부가 좀 온건적인 태도를 취하다 보니까 네. 우리 핵무장하겠다. 그럼 이제 미국에서는 또 뭐라고 해요? 그럼 우리 주한미군 아예 빼버리겠다. 뭐 이런 이제 갈등들이 있었거든요. 또 거기다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또 각지에서 뭐 이제 데모나 이런 것들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 부마항쟁이었죠.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민심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각지에서 막 난리가 나고. 네. 근데 그때 터진 게 11.6이라는 거. 근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차지철과 김재규는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을까? 좀 들어보셨을 건데. 또 뭐 제가 또 이런 뒷이야기들을 예, 비하인드 제가 스토리. 조금 알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바는 차지철 경호실장은 예. 육사 출신이 아닌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군사학교를 예. 졸업하고 그때 당시 5.16 혁명 당시에 예. 대위였고 대위였습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예. 행정부장은 제가 알기로 삼성 장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장. 아니 근데 이 네. 박통의 어떤 그 사랑을 좀 받고 있다는 이유로 예. 이 한참 까마득한 후배라고 보기도 사실은 뭐하고 예. 나이도 김 부장이 훨씬 더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이 경호실장인 이유로 사사건건 예. 대놓고 말은 못하니까 예. 가가 김 부장 저래서 안 됩니다. 예. 땡구로 밀어버리면 됩니다. 예. 김 부장 마음이 약해서 안 된다니까요. 이거 남산에서 깐족깐족거리니까 예. 얼마나 열이 받쳤겠습니까? 예. 한편으로 본다면 사실은 이 단초를 제공했던 거는 혹시 차지철 경호실장이 아니었을까? 너무 깐족깐족거리니까 본인이 대통령하고 얘기를 좀 하려고 하면 이 친구가 가로막고 하니까. 예. 예. 정확하다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 차지철 같은 경우 미국 군사학교 출신이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에도 좀 사고를 쳤다고 합니다. 인종차별한다는 미국 군인을 두들겨 패는 바람에. 오. 근데 이제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태권도 교관으로 써요. 장교를 때렸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인종차별을 해서 때렸대. 근데 동맹국의 장교를 함부로 처벌할 수 없다 보니까 야, 너 싸움 잘하니까 우리 애들한테 태권도 좀 가르쳐. 태권도 상당히 싸움을 잘했다고 해요. 본인의 국회의원 시절에
안 맞은 국회의원이 없답니다. 차지철이 국회의원 했을 때. 근데 유일하게 못했던 사람이 한 명 있대요. 누굽니까? 김두한. 김두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재규와의 갈등, 중앙정보부장과의 갈등들이 정말 심했다는 거. 10월 26일 당시에도 삽교천 방조제 이렇게 행사가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박통이랑 차지철은 가는데 김재규가 따라가려고 해. 중앙정보부장이. 그러니까 당신 어디로 와? 저 가. 각하랑 내가 갈 테니까 당신은 들어가 있어. 각하랑 지금 내가 가는데 당신 서울 지켜야지. 아무래도 이제 좀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김재규의 증언이 이게 본인의 증언이다 보니까 정확할 수는 없어요. 진짜 뭐 200만을 뭐 죽여도 된다, 탱크로 쓸어버리면 된다 이런 말을 했다면 오로지 이제 김재규의 증언일 뿐이고 네네. 정확한 내막은 아직도 모른다는 거. 우리 그 11.6 사태 이후에 네. 12.12가 있기까지 예, 불과 기간은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11.6 사태의 결과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이제 네. 당시에 대한민국을 잡고 있던 권력의 삼두마차 중앙정보부, 네, 중정, 그렇죠. 경호실, 경호실, 그리고 마지막이 보안사령부. 보안사령부. 두 개가 와야 됐네요, 그러면. 그렇죠. 거기 대통령까지 없어졌어요. 네. 그럼 보안사령관이었던 사람이 인싸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 보안사령관이 바로 그 영화에선 전두광, 실제 그래 전두환. 예. 예. 보직이라는 게 중요하다 네, 네, 보니까 맞습니다. 네. 보직으로서는 모든 권력을 휘어잡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이제 그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보안사령관이. 그 아무래도 대통령이 이제 시해를 당하다 보니까 네. 계엄사령관은 참모총장이 대신했거든요. 네, 네. 그 사람이 이제 바로 정승화 참모총장이에요. 정승화 참모총장 같은 경우도 본인도 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왜냐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공정동 안가에 있었으니까. 네, 네. 처음에는 이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이제 무혐의로 일단 사건을 종료 짓게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승화 입장이 불안한 거야. 참모총장 입장에서는. 제가 다 해먹고 있는데 근데 끌려가면 어떻게 하지? 아하. 네. 그래서 그걸 좌천을 시키려고 해요.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수방사, 네. 수도방위 사령관의 장태환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태환을 이렇게 앉혔을까? 왜 그랬습니까? 이 사실 둘 다 이제 육사로 치면 11기인데. 장태환 장군도 6차 11기입니다. 정확히 기수로 따지면 11기인데. 동기네요. 동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 우리나라 육사의 당시에 좀 뭔가 우리끼리 하는 말로 개족보. 족부가 좀 꼬여있네. 꼬여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11기가 좀 이렇게 보면은 당시의 군대에서 실세면서도 꼬인 군번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본래 이제 당시 전쟁 도중에 이제 장교로 있던 사람들 사실 그 사람들은 육사의 정규 교육 과정을 받지를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11기 같은 경우는 안 그랬거든요. 육군사관학교가 세워지고 정식 교육 코스를 밟았다 보니까 본인들은 자부심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부딪혔어요. 육사 11기 선배들은 다들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은 위에 전부 다 장군들이야. 진급하기가 힘든 거예요. 앞에 뒤에 차들이 나가야지 자기들도 올라갈 건데. 그야말로 똥차가 좀 빠져줘야 이제.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8기 이후부터는 사실 좀 그렇게 꼬였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엄청 이제 불만들도 좀 많았었던 거예요. 그 11기들이 일으켰던 군사정변이 이제 12.12 사태가 되는 거죠. 12.12 사태의 어떤 주역이라고 할까요? 하나회. 주인공이라고 본다면 그게 바로 하나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주제가 또 하나회 첫 절이기도 하고요. 이 하나회 태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사실 육사에서 오히려 성적이 제일 안 좋았던 부류에 속했던 사람이 전두환. 그렇습니까? 전두환이에요. 근데 이제 대신에 동기들 중에서 나이가 좀 많았거든요. 학교를 늦게 들어갔다 보니까 본인이 대장이었던 거야.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싸움을 정말 잘하기로 유명했다 보니까 뭐 엄청 파이터 기질이 있어가지고 동기들이 대부분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존댓말을 쓴다거나 많이 따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육사 11기생들이 하나회를 결성을 하는 거죠. 하나회 가입 이 절차들도 좀 재밌는 부분들이 많아요. 11기 선배들이 딱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면접을 보는 겁니까? 그 면접도 보고, 어느 정도 성적도 보고. 가기는 공부 못 했는데. 완전 웃기네요. 와인을 이제 딱 받은 다음에 선서한 다음에 국가에 충성하고 우리끼리는 정말 막 챙겨주고 그런 이제 강령들이 있어요. 밀고 땡겨주자. 후배들을 좀 이제 챙겨주기 위해서 이리저리 청탁도 하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후배들이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리더의 어떤 자질은 예. 가지고 있었던 것 같네요. 예, 대장 기질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 11.6과 12.12 사이에 그 과정 속에 또 우리가 좀 특기해야 될 만한 사항이 있었을까요? 이제 12.6 사태 이후에 네. 그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네. 이제 민정이양을 약속을 해요. 음, 그러니까 유신 체제가 종료됐다고 알리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온갖 모든 곳에 이제 집회 일어나고 시위 일어나고 당장 이제 민주화 진행해라. 예. 아. 그래서 서울의 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 당시에. 아, 그렇습니까? 예. 자, 이제 평화로운 예. 봄이 오겠구나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서울의 봄이라는 단어가 탄생했다. 그렇죠. 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생겨났던 단어가 있는데 삼김. 삼김. 예, 민정이양을 약속을 했다 보니까 이제 야당들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김종필 네, 그리고 신민당의 김영삼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면서 이제 민정이양에 대한 절차들을 진행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네. 예, 근데 마침 딱 5일 지나가지고 아하. 사건이 터지죠. 12.12 같은. 12.12. 민정에 이양이 되려던 예. 이 정권이 예. 다시 군인들이 접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신군부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제 12.12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가지고 막 국민들이 처음에 막 동요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네. 왜냐면 이게 12.12 사태는 군인들끼리 있었던 사건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잘 몰랐던 거예요. 여기에 네. 대해 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 둘씩 군인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신군부가 오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중심으로 네. 이런 이제 시위나 데모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5일 우리 5.18은 기억하지만 5.17 내라는 네. 예, 기억을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5.17이라는 게 바로 이제 신군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시에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시위가 정점에 이르르니 예, 이때 당시 신군부 세력은 5.17 당시에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는 말씀인 거죠. 계엄을 내리죠. 비상 계엄을 내리고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그리고 일어난 게 이제 5.18. 아. 예, 그럼 결정적으로 이 5.18 이후에 예. 전두환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5.18 아. 이후에 이제 국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 간선제를 채택하기 시작을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육관 선거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에 선출이 되죠. 네네. 5공화국이 출범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출범된 공화국은 네. 반대 세력들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그 반대 세력들을 전 대통령은 수습을 했습니까? 사실 근데 5공화국 그 80년대에 살았던 어른들 치고 네. 좀 만족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거든요. 아, 70년대 말기 유신 정권 말기에는 우리가 너무 중화공업에다가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막상 민생이나 생활경제는 정말 어려웠던 시기거든요. 전두환 대통령이 김재익이라는 김재익이라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한 물가를 한순간에 낮춰버립니다. 1년 사이에 한 30% 가까이 되던 물가 상승률을 2%대로. 이야. 네. 그러니까 민생들은 정말 살기가 편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통금도 해제가 되고 그리고 단계적인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다 보니까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일반인들도. 학생들 입장에선 교복 자유화나 두발 자유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 88 서울올림픽 유치나 아시안게임 유치 좀 국가의 위상이 좀 높아지던 시기 그 당시에 상당히 민생이 좀 안정화가 됐다는 거 그것 때문에 50 때 살기 좋았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약간 운도 따랐던 거네요. 네. 전체적인 어떤 국제사회의 어떤 분위기. 근데 그걸로 또 반감이 정리가 안 되는 인원들도 있었을 건데 그렇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했을까요? 이제 민주화가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네. 당연히 이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불만들이 많을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었고요. 예, 민주화를 외치는 목소리들이 네. 한순간에 이렇게 묵인이 되다 보니까 네, 네. 또 이 당시에 아무래도 우리가 빈부격차가 심하던 시절이다 보니까 노사분규 예, 그거에 좀 시발점이 됐다는 부분들. 그리고 삼천교육 때는 네. 사실 뭐 그걸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야 건달 동네 건달이나 이런 우리 양아치들 그냥 죄다 때려 잡아가지고 거기다 보내버렸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헌법이 있는 나라에서 그리고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나라에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의 국가에서 네. 국민을 영장 없이 불법 구금하고 구금하거나 자유를 억압하는 거는 말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삼천교육대 나왔다면 이것도 뭐 교육대에 가서 그런지 모르는데 수료증을 줍니다. 예, 수료증을 줘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평생 꼬리표가 되는 거야. 제 삼천교육대 갔다 왔어. 좋은 글씨로 남네요. 그렇죠. 아하. 그러면 취직도 안 되고 그 삶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사실. 수료증을 안 받아야 되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그-
하나회의 핵심 멤버들이 예. 5공화국, 예. 6공화국을 거치면서 예. 승승장구한다는 어떤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도 네. 본인이 이제 퇴임을 하고 나면은 네.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점지를 낸 사람이 바로 노태우였거든요. 아하. 예. 노태우 대통령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나름 믿었던 거야. 음. 그 전두환 대통령의 회고록에도 나오는 부분인데 음.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 좀 불만들이 많아요. 왜? 전두환 대통령이 예.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그렇죠, 불만이 그렇죠. 많다. 예, 왜 그랬을까? 저 왜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랬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게 워낙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다 보니까 정부 체제가 바뀌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6월 10일 이제 60 항쟁이라고 얘기하고 6.29 네. 선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헌법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보통 선거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뽑는 직접 선거로. 간선제에서 이제 예, 직선제로 바뀌게 바뀌는. 되는 단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근데 그때까지도 전두환 대통령 좀 안심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분위기 봐서는 뭐 노태우가 대통령 해도 나 지켜줄 것 같아. 근데 막상 이렇게 선거를 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 여소야대가 되는 겁니다. 여소야대. 지켜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허구한 날 맨날 청문회 열려가지고 불려다니고 그 나중에 백담사로 우리가 귀양 아닌 귀양을 가게 되거든요. 야, 이 또 얘기 중에 또 등장하지 않을 수 없는 예. 분이 50 청문회 스타 우리 노무현, 노무현.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예. 그때 당시에 제가 뜬 걸로 기억을 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당시 청문회에 정말 많이 불려오신 분이 장세동 그렇죠. 실장. 좋습니다. 어떤 정치 자금을 대통령이 받았다면 불법인 것은 사실입니까? 어느 나라나 그런 고민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정치자금법만 모릅니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정치자금법에 관한 규정도 모르고 어떤 정치자금이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것도 모르는 안전기획부장에게 이 나라의 안전을 맡겼습니까? 그렇죠. 아. 50 멤버들이 네. 그 당시에 그냥 하루가 다르게 맨날 불려다니고 왜냐면은 전부 다 이제 야당 밭이 되다 보니까 그 이제 노태우 대통령 입장에서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정리가 안 됐던 부분이 대표님 말씀을 듣고 예. 명확하게 정리가 예. 됐어요. 그게 무엇이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예. 대통령 간선제를 통해서 네. 자기 지지 세력이 태반인 어떤 그 무리 속에서 대통령으로 추대되고 당선이 되고 예. 그 뒷자리를 노태우 대통령한테 네. 간선제를 통해서 물려주려고 했겠죠. 그렇죠. 근데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었겠습니까? 안 된다. 네. 직선제 하자. 예. 어렵게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는 김영삼 그때 당시 후보와 예. 김대중 후보가 예. 약간은 반목이 있었던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심했죠. 아. 반목이 엄청 심했죠. 그래서 약간은 어부지리 느낌으로 예.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예. 근데 민심은 이미 군사 정권에서 등을 돌렸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예. 여당인 민정당보다 야당이 훨씬 많은 자석을 그렇죠. 가져가게 됐다. 예. 그러니 식물 정권이 돼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수가 없었고 맨날 청문회 공의 열리고. 주옥들은 예. 하루가 멀다고 TV 앞에 나와서 예. 조사를 받게 됐다는 또 결론이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50 비리 당시에 그 비리들까지 계속 까발려지면서 난리가 났던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정리가 되십니까? 안 감사합니다. 되세요? 여러분 네. 바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아니 시청자분들한테 그러면 안 돼요. 아니, 다시 돌려보세요. 예. 다시 돌려서 보시면 예. 이제 정리가 되실 겁니다. 아. 그런데도 안 된다. 예. 바보.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 네. 바보. 노태우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군사 정권은 마감을 하고 예. 결국에는 문민정부. 문민정부가 들어섰죠. 그렇죠. 문민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하나회가 존재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있었죠. 자 그러면 결정적으로 문민정부의 수장이었던 예. 김영삼 대통령은 예. 잃어버린 시간들 때문에 예. 이를 부득부득 갈았겠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3당 합당이라고 아, 얘기했잖아요. 예, 들어봤습니다. 네. 당시에 통일민주당의 총재였던 네. 김영삼 네. 대표였죠. 네.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대표인 민정당. 네. 셋이 합당을 해요. 네. 왜냐면은 노태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래가지고는 뭐 총선이고 뭐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을 합니다. 합당을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합당을 해가지고 민자당을 탄생시켜요. 아, 민자당. 그 민자당이 217석을 먹습니다.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요. 근데 이제 노태우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를 지켜줄 사람이 있을 거야. 아하.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 친구 도한이처럼 내가 불려다니지는 않겠구나. 네, 그렇죠. 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되자마자
네. 왜 그렇습니까?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사실 3당 합당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민자당에서 인싸가 되는 세력들이 누군가 바로 김영삼 세력이었던 거죠. 오히려 그러면서 그 민자당이 민주화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민정부로 바뀌고 나서 이제 하나회가 척결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사실 민정당은 군사정권 핵심 세력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정당이거든요. 근데 거기 당의 대빵이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전 대통령들을 잡아넣든 군사정권 사람들을 잡아넣든 어떻게 반기를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의 척결이 아주 쉬웠던 거죠. 모든 장군들을 잘라버리고 새로운 장군들을 임명하다 보니까 그 잘린 장군들이 많아가지고 그 배지가 모자랄 정도로 다 잘라가지고 잘라버리고 새로 뽑아야 되니까. 예, 다 잘라가지고 야, 이 배지, 야, 그 옆에서 야 니 거 좀 줘봐 아, 이래가지고 이거라도 지금 예. 다 붙이고. 국회 300석 중에서 예, 217석이 그렇죠. 우리 당이네. 예, 이건 뭐 척결이 그렇죠. 뭐 이게 뭐 암투나 이런 거 없이 예. 야, 너 가. 지금 가. 그렇죠. 이렇게 하기가 수월했다는 거야. 예, 그거 야. 있었던 거죠. 사실 만약에 이제 뭐 당시에 동교동 세력이었던 김대중 세력들이 네. 뭐 집권을 했더라면 군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우리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 순순히 안 하고 막 반항을 하지 않았을까? 반기를 들었을 수도 있는데 뭐야? 날 그렇죠. 총 누가 어디 갔어? 하나의 척결이 좀 쉬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하나회의 우두머리들은 육사 11기들이었어요. 11기. 근데 그들이 다 나이가 들어버린 거야.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백담사에 있다 보니까 뭐 힘을 쓰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회끼리도 자기 멤버가 누군지를 몰랐대요. 너 누구야? 너 하나회였어? 나도 하나회였어. 네, 그렇죠. 하나 그렇죠. 서로 몰랐다는 거야. 그렇죠. 잘 모를 정도로 그만큼 좀 와해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회 척결도 좀 쉬웠던 상황이었고 그게 단기간에 한 번에 하나회 척결이 가능했었던 거죠. 하나회의 척결은 김영삼 대통령의 빅픽처 때문이다라고 예.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큰 틀에서는 이견이 그렇- 없으시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뭐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아픈 손가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3당 합당을 나쁘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3당 합당을 통해 가지고 군사 정권을 와해시키는 게 좀 더 수월했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유혈 사태 없이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그런 나라가 되었다 야.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예. 간단명료한 11.6으로부터 출발해서 예. 12.12를 거쳐서 그리고 예. 하나회 척결까지의 과정. 시청자 여러분, 깔끔하고 재밌게 예.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다들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자, 중간중간에 그럴 때 제가 뭐라고 표현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예고제라고 하죠. 예. 뭐 사탄 지금 미리 좀 예고 좀 합니까? 아니요. 저희가 네. 이번에 한번 불러볼까요? 이분? 뭐 누구를 불고?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일단 지금 돌아가셨다 보니까 네네네. 그 관련된 이제 분을 한번 좀 모셔볼까 하는데. 뭐 아들인 그 김현철 아니요. 씨를 또 그분의 또 아들이신. 손자. 네. 손자. 요즘에 이제 국회의원을 네. 이제 출마를 결심을 했다고 해가지고 아. 저 개인적으로 좀 알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네, 한번 불러볼까 싶습니다. 누굽니까? 김인규 지금 예비 후보라고 지금 네. 그러면 출마한 구가 어디입니까? 부산 서동구입니다. 섭외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섭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우리 네. 윤영석 대표님의 네. 이 넓은 이 인맥 네. 대단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이러다가 섭외 못하면 어떡해? 그러게. 네. 책임지셔야 됩니다. 김인석 예비 후보를. 김인규. 김인규. 네. 죄송합니다. 김인규 예비 후보 모시고 네. 또 말씀 나눠보는 자리도 네. 우리 윤영석 대표님 인맥을 통해서 네. 한번 가져보는 자리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모든 우리 후보들은 우리 패널 영담에 다 열려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시청자 여러분, 아니 이 후보 데리고 와라.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그래 데리고 올게요 네.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네, 댓글 남기기 전에 네. 구독 좋아요는 누르고 왔어요. 사람 형치가 있어야지 말이지. 방송
고추만 낼름 먹어버리고 그럼 딱 퇴장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구독이랑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언제든지 네. 우리 뭐 예비 후보님들 뭐 민주당은 좋습니다. 와가지고 좀 그분 입장에서 지옥이 되겠지만 우리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냥 박상현 국장이랑 일반만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 예, 네. 누구한테 열려 있으니까 아무나 오셔가지고 함께 정치 이야기 그리고 밝은 대한민국을 그리는 청사진 이야기를 많이나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윤영심의 재정리 하나회의 척결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